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 등등등의 이유로 이 원가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왜 원가의 중요성이 인식되는지 첫 번째 페이지를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시간을 약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이 문장을 읽으시고 하단에 있는 기업의 핵심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30초만 시간 드릴게요. 읽으시고 이 기업의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조금 책임자급이 되시거나 또는 임원이 되시기에 상당히 한계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강의 들으시는 분이 뭐 임원님이 듣거나 뭐 연차가 많으신 책임자급이 듣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이 고민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30초 후에 여러분 기업의 핵심 과제를 놓고 여러분하고 원가 강의를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초 드리겠습니다. 읽으세요. 자, 여러분 읽으셨습니까?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이 기업의 핵심 과제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업의 핵심 과제 첫 번째 고민을 하죠. 제가 샵 1번이라는 0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첫 번째 주제 정리하겠습니다. 기업의 핵심 과제는 사장님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업의 핵심 과제죠. 사장님 생각이죠. 사장님에 대한 생각, 즉 오너의 생각을 못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소통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핵심 과제가 뭔데? 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은 이익 창출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익 창출에 대한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수익 창출의 극대화입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이 재무 파트나 뭐 회계 파트에 계신 분들은 수익 창출의 극대화가 뭔지는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은 이 강의를 또 많이 들으시는 분이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생산 파트에 계시는 분도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수익이라는 것이 여러분 매출이다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익 창출에 대한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익 창출의 극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업이 이 수익 창출의 극대화가 안 되면 기업의 존립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수익 창출 극대화가 앞으로 한계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무슨 한계냐 하면은 첫 번째, 앞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한 5년 동안 이 원가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인식이 클 것 같은데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경기 침체라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면 기업에서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는데 매우 한계에 부딪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이 일어나면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4억 대출을 받아가지고요. 원리금 상환을 같이 하게 된다면 한 달에 280만 원 정도의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월급에서 300 빼고 나면 뭐가 쓸 것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경기 침체라는 항목 자체가
여러분 기업의 수익 창출 극대화에 상당히 한계점에 부딪힌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여러분은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공급망이 붕괴가 된다는 거죠. 공급망이 붕괴되니까 물건을 팔 수가 없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특정 기업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H자동차는요. 지금 속이 많이 타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수익 창출의 극대화가 한계에 부딪히니 뭐를 비용 절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이익이니까요. 이익이니까요. 우리 손익계산서의 기본적인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왜? 이익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비용 절감이 앞으로 여러분하고 몇 년, 한 5년 동안 여러분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상승 등등등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한테 기업의 핵심 과제가 비용 절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수익 창출의 극대화입니다. 이 수익 창출이 극대화되면요,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다. 죄송한데요, 여러분 정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정당이 수익 창출이 극대화되면 지지율이 상승하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집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한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 회사, 게임 개발하기 위해서 마음껏 쓰세요. 예, 서울에서 게임 개발하기 힘들습니까? 제주도로 가서 하시죠. 기업의 핵심 과제가 비용 절감은 아닙니다. 수익 창출의 극대화가 맞아요. 그걸 통한 이익 창출의 극대화가 가장 우선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황에서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이런 것 때문에 비용 절감이 핵심 과제로 떠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회사의 원가 경쟁력을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책임자급이 되실 수 없고요. 임원이 되시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용 절감이 여러분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화장실에 티슈를 한 장 썼으면 좋겠다. 그거는 비용 절감이 아니고요. 정신교육입니다. 우리 비용 절감하고 정신교육하고는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갑 하루 쓸 거 이틀 쓰자. 비용 절감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체가 여러분 비용 절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1970, 80년대로 돌아가시는 얘기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용 절감을, 원가 절감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내용들이 뒤쪽에 계속 나오고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 발언으로 기업의 핵심 과제는 수익 창출을 극대화를 통한 이익 창출이 맞지만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비용 절감, 즉 원가 절감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이 페이지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제 생각에 동감하시나요? 제가 원가인데 이러한 기업의 핵심 과제부터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장님이 생각이라는 거죠. 그 사장님의 생각과 기업의 핵심 과제를 읽을 수 있는 분이 리더가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여러분 원가 절감의 효과가 나오는데요. 자, 이 회사가 매출액이 900억입니다. 900억. 보이시나요? 밑줄 치시고. 예. 그래서 원가가 여러분 855억입니다. 그럼 영업이익이 45억이다. 맞죠? 자, 여러분 적으세요. 매출액이라 하지만 우리는 수익이라는 표현도 쓴다. 비용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진 않았는데 여기는 원가네요. 비용이 쓰겠습니다. 자, 비용과 원가 나중에 잡아 드릴게요. 그러면 뭐가 된다? 이익이 된다라는 거죠.
죄송해요. 오늘 제가 영어를 안 쓰려고 많이 노력하는 사람 중인데 그래도 여러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도 성장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R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revenue라는 뜻입니다. 꼭 제가 뭐 영어 스펠까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revenue, 수익, expense입니다. 비용입니다. 그러면 income이에요. income. 자, 그러면 여러분 요즘에 계산기를 들고 다니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휴대폰에 너무나도 많은 계산기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900억에 대해서 원가가 이렇다면 원가율이 얼마인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휴대폰 꺼내시고 계산기 있으신 분 계산기 꺼내시고 제가 한번 계산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855억을 나누기 매출액 900으로 나눌게요. 자, 원가율이 95%예요. 95%. 자, 95% 적으세요. 영업이익률이 5%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회사가 매출 10%를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990억, 10% 증가했다는 거죠. 동그라미 치시고. 오케이,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비용도 여러분 990억에 95%. 자, 드리겠습니다. 곱하기 990억. 940.5억이 왜 나오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놈의 원가율이 95%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원가를 차감하면 49.5억. 즉 10%가 증가했다. 매출이 10% 증가했는데 이익이 10% 증가했다. 근데 이거와 이거를 비교해 보자는 얘기죠. 비교를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매출 10% 인상시키려면 영업사원이 얼마나 뛰어야 될까요? 사장님이 얼마나 영업을 잘해야 될까요? 근데 원가 1%를 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원가를 1% 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55 여기입니다. 855 곱하기. 자, 계산기 드시고요. 곱하기 0.99 99%를 곱해보자 이게요. 846.5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99%예요. 1% 증감했으니까 누구의 855억입니다. 855.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영업이익이 53.5억 900에서 846.5을 빼면 53.5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 되면 영업이익률이 18.8로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매우 모습된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시고 이야, 그래서 원가 절감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도 한계. 자, 그러면 여러분 뭐가 한계에 부딪힌다는 얘기입니까? 뭐가 비논리적이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매출이 10% 증가하면 원가도 똑같이 증가한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원가 구조 분석이 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가 구조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원가 구조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원가는 크게 변동비가 있고 또요 고정비가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면 변동비는 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정비는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출이 10% 증가했다고 해서 원가가 그대로 여러분 10% 증가할 리는 만무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보시고 뭐가 비논리적인지 모순을 찾아내셔야 돼요. 저희 교재의 제일 마지막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단순히 원가 절감 효과를 얘기하기 위한 이야기이겠지만 그래도 비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원가 절감의 중요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숫자 쫓아가실 거예요. 우리 강의 마지막 부분에
원가 구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이 논리가 왜 틀렸는지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어요?